당뇨가 심해지고 있거나 당뇨로 가고 있을 때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이 이것을 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저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이며 2030 세대의 젊은 당뇨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더 이상 특별한 병이 아니지만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고약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약을 늘리지 않으면서 목표 혈당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활 속 나쁜 습관입니다. 식단 관리를 잘하는데도 혈당 개선이 안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생활 속 습관이 영향을 준 것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흔하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당뇨병 발병 확률을 높이는 뜻밖의 안 좋은 습관 3가지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건강하세요. 첫 번째는 올빼미형 습관입니다. 늦게 자는 저녁형 인간인 올빼미형 습관도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혈당 조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이며 수면 부족과 올빼미형 습관은 인슐린 분비 감소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없는 40세에서 69세 3,689명을 대상으로 12년간 당뇨병 발생률을 추적 관찰한 결과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은 1.34배 높은 발병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65세 이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2배에서 4배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교대 근무자는 상근 근로자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최대 44%나 더 높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한 달에 2번 정도 하면 위험도가 24% 증가, 한 달에 8번 이상 하면 36% 증가, 한 달에 반 이상 하면 44%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당뇨병과 수면장애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수면 장애가 동반될 경우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야간에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혈당 조절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자거나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상태로 잠들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두워지면 뇌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 보호 역할을 하는데요. 불을 켜고 자게 되면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멜라토닌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뇨를 예방하거나 목표 혈당에 도달하고 싶다면 일찍 자고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면 좋은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따뜻한 물에 샤워나 족욕을 하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수면에 방해되는 블루라이트와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 및 야식을 피하는 기본적인 습관을 교정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촉진시켜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므로 수면 무호흡증 등의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할 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 시간마저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든 빨리빨리 문화가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밥을 허겁지겁 빠르게 먹는 사람이 많고 한국인의 89.6%는 15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며 10명 중 7명이 자신이 빨리 먹는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소화기관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 시간이 짧아져 인슐린도 빠르게 분비되는데 너무 많은 양의 혈당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인슐린 분비 및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빨리 먹는 사람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르다고 느끼지 못해 계속 먹는 것입니다. 과식하면 췌장은 급상승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 대량의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니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과식하게 되면 비만을 부르고 혈액 속 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 3배, 당뇨병 위험 2배, 고지혈증 위험 1.8배, 지방간 위험은 무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은 20회에서 30회 정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으며 식사를 시작하고 15분 뒤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므로 최대한 천천히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가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수면으로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해 혈당이 낮은 상태인데 게다가 아침을 굶게 되면 식욕이 항진되고
보상 심리가 생겨서 점심 식사를 급하게 하고 폭식을 해서 강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치질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구강 건강이 나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하루 3번 이상 양치질하면 실제로 당뇨병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인 양치질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연구팀에서는 하루에 한 번 양치질하는 사람은 2번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0% 높고 3번 하는 사람보다는 14%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치를 하지 않아 잇몸 염증과 충치가 많아지면 입속 세균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세균이 혈관을 타고 췌장으로 이동해서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에서는 잇몸병이 있는 64,379명을 3년에서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잇몸병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26%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때때로 입속 곳곳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구강청결제 속 박테리아 제거 물질이 당뇨 유발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강 내 유해균 제거와 함께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유익균도 제거하는데요.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슐린 분비량도 감소하면서 당뇨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구강청결제를 하루 2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1회 이하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당뇨병이나 혈당이 급상승하는 당뇨병 전 단계 발생 확률이 55%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잦은 구강청결제 사용은 자제하고 당뇨가 있는 분은 하루 1회 이하로 사용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3번 이상의 양치질을 습관화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